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중 전쟁이 시작되었죠. 중국이 지금 주는 게 미국 전투기들을 격추할 수 있는 휴대용 로켓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AI 기술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전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또한 위성을 활용해서 미군 기지를 관찰을 하고 이란이 더욱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를 못 참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편지를 썼다. 진핑아, 이란에 무기 주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 시진핑이 그랬다. 나 무기 안 주고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정보기관들이 다 판단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글이 올라왔는데, 중국은 지금 매우 행복해한다. 내가 영구히 호르무즈 해협을 오픈한다라는 것을. 완전 매기는 거죠. 말이 오픈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주 행복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관리해 주는 거에서 아주 행복해.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항복해.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진핑을 만나면 아주 격하게 안아줄 것이다. 5월 중순에 방중 일정이 확정되었죠, 그죠?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가 만약에 싸워야 될 때라면은 우리는 아주 잘 싸운다. 그 누구보다도. 아주 중의적 메시지가 있는데, 진핑아, 나는 널 잡기 위해서 다 빌드업한 거야. 베네수엘라도, 쿠바도, 이란도 다 중국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을 끊기 위해서요. 근데 너가 그걸 못 참고 무기를 주니? 아, 그건 내가 못 참지. 그다음 나의 초강수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역봉쇄하는 거야. 중국 행복하지? 빨리 행복하다 대답해. 행복하지 않으면은 석유를 사라. 만나면 격하게 안아주겠다. 우리는 잘 싸운다. 사실상 미-이란 전쟁이 아니고 미중 전쟁이라는 거죠. 3일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닫아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미국을 규탄하는 메시지가 세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고불고 난리거든요. 중국이. 미국 호르무즈 역봉쇄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중국 지금 이미 이란산 원유 수입 차질에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죠? 보면은 하루 평균 184만 171만 배럴을 수출하는데 이란이, 그중에 138만 배럴을 중국한테 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3일째 딱 막으니까 중국이 울고불고 난리라는 거죠. 막 제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도 기사 나오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란 전쟁 딱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중국의 수출이 꼬꾸라지고 수입이 늘어납니다. 야, 긴급 물자 수입을 위해서 수입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수출이 빠그러지죠. 왜? 무역로도 막히고 석유도 덜 들어오고 국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좌빨 언론들이랑 뭐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시간 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한 달 만에 지금 울고불고 난리나니까 중국이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로운 거예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한번. 나는 석유 있거든 미국은. 그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이 배 하나 지나가거든요, 유조선이. 근데 딱 보다가 이란 중국이랑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미국의 해군이 가가지고 일단 가로막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이미 진행됐어요. 보시면 1단계 해상 초계기가 어떤 배가 지나가는지 식별 분류합니다. 자, 2단계 이 지역에서 의심 선박 판단 때문에 미 구축함이 항로 변경 명령 내려요. 거기서 스탑해라. 항로 변경해라. 너 통과 못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물리적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해공군이 나가서 다 여기를 지키고 있고, 지나가는 배가 의심이 된다? 근데 이란 중국 배 같아요. 말 안 들어. 그러면은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회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배가 못 지나가지. 그러면 이게 MBC 보세요. 제발 미국이 저라 매일 기도하는 애들 있잖아요. MBC. 보도를 보면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중국 유조선 유유히 통과했는데 이러면서 막 트럼프 못 막는데 놀리더라고. 근데 제가 어제 뉴스 나올 때 뭐라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바로 반박 보도가 나왔는데 통과된 배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MBC 이런 데는 그냥 무조건 호르무즈 해협을 중국 배가 통과해야 되나 봐. 지네들은. 뭐 중국한테 돈 받았나 니네들? 그러나 또 보면은 뭐 봉쇄한 건 맞나? 채널에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한 줄 알았는데 돌렸다. 바로 SBS 보도 나오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도 보면은 사태 파악이 안 돼. 아니면 트럼프가 너무 싫어가지고 죽어라 트럼프 계속 뒤에서 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 팍스뉴스에 따르면은, 자, 앵커가 물어보죠.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판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중국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의 봉쇄냐 미국의 봉쇄냐로 달라지죠. 이란의 봉쇄면은 중국으로 석유가 들어가는 거고 독점적으로. 근데 미국이 봉쇄하면은 중국한테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물어보니까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우리는 그들의 경제에 목을 조를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중국 약점은 두 개다.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식량.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생산이 멈추고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어들고 위안화 가치가 위기가 오게 되고 오르르 폭삭. 하나는 식량이다. 에너지 없으면 식량도 못 돌아간다. 왜? 농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인지 홀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목 조르기.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닫는 거는 시진핑의 목을 밟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러시아랑 둘이 이제 붙어 먹는 건데, 푸틴이 중국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합니다. 중국 끝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이 없어지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꼬꾸라지게 되면은
석유를 그나마 주는 파이프라인이 마지막에 끊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스캇 베센트가 러시아 이란 원유 제재를 계속하겠다. 뭐냐면은 원래는 제재를 걸어놨어요. 러시아 이란 석유 사지 마 제재 걸어놨어요. 근데 이란 전쟁 일어나고 나서 유가가 갑자기 너무 폭등하니까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재명이가 기다렸다 이러면서 러시아 석유를 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죠. 그 사면 죽는다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이거를 또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 얘기했어요. 사도 문제가 생겨.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사다 적골난 거 아니요. 푸틴이 20년간 빌드업한 거 보세요. 남오세티아 전쟁부터 해가지고 체첸공화국 뭐 쳐들어간 것부터 해가지고 크림반도 합병까지 이게 거대한 긴 호흡이라고. 그러면 그 전쟁들 어떻게 수행했냐면은 석유 팔아서 한 거예요. 석유 팔아서 중국한테, 유럽한테. 유럽은 그 질질 끌려다니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 버리게 된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러시아라는 나라한테만큼은 에너지 의존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중동한테 하면 몰라도. 바로 걸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점에 또 세된 거지.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랑 아무런 할 라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재명 상황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요구는 중국 보고 미국산은 원유 사라. 만약에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를 항복 선언이라 보시면 돼요. 에너지거든요. 결국에는. 일본 왜 전쟁 선택했죠? 에너지거든요. 미국이 끊어버리니까 갖겠다 이러면서 동남아시아 쳐들어갔고 태평양에서 미국이 보복을 할까 봐 먼저 기습되는 게 진주만 공습 아닙니까? 러우 전쟁도 다 에너지입니다. 중국의 발전도 다 에너지가 뒷받침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로부터 저가에 들어오는 거. 중국이 등소평의 개방 이후로 지금까지 50년간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저가 노동도 있고 전체주의 시스템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저가 에너지. 근데 그 50년간의 기반을 그 젖줄의 방향을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진핑이가 알겠다고 이행하는 순간 사실상 미중 전쟁 끝났다 보면 됩니다. 근데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뭐 아프리카에 손 내밀고 유럽 국가들의 손 내밀고 그다음에 뭐 대만 침공한다 협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와중에 니케아시아에서 날카로운 분석이 나왔어요. 일단은 밑에 보시면은 왕이가 이란 외교관들한테 전화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닫겠다. 이란이. 그러면은 미국이 때리고 점령을 해버리죠. 그걸로 가면은 중국이 이제는 피가 말리니까 이란 보고 그만 까불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픈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은 중국 안에서의 군사적 숙청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대만의 친중 야당 대표 국민당 대표를 만나게 만들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7명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이 대표적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왜? 역적 모의가 발견됐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은 시진핑이 정말 위험할 뻔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대만과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지금은 2명만 앉아 있다, 다 숙청돼가지고 사진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하급 간부들만 있지만 훈련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왜냐면 경험 있는 베테랑들을 지금 다 죽여놨으니까 시진핑이가. 설령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봉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랑 그나마 경력 있는 사람들이 숙청이 많이 됐으니까. 스탈린이 30년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숙청되기 싫으니까 군 장성들과 장군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전력이 약해지니까 나치랑 싸울 때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진핑이가 군숙청을 해서 권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분석했지만 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오히려 본인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리원이라고 하는 대만의 야당 대표를 부른 시점이 시진핑이 군 내부 숙청하던 시기랑 겹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내부 달래기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텔레비전에 막 이런 거 나오죠, 중국에. 이게 왜 지금 국내용과 국외용이 되냐면은 국내적으로는 막 군부가 숙청이 되고 군부가 흔들리게 되고 대만과 전쟁할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여론이 생기면은 그게 시진핑 권력 약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할 것도 없이 야당의 꼬봉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 걔를 이렇게 데려와서 내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선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군사력을 쓰지 않아도 대만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는 국내용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분석했을 때 국외용 시그널은 뭐냐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란 베네수엘라 다 털리고 있는데 대만마저도 미국이 무기 수출하고 합법 국가로 인정하겠다 이래버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정리원을 끌어안는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진핑은 지금 권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가 맞습니다. 2달 전에 막 숙청이 중국 안에서 일어날 때 마르코 루비오가 뭐라 얘기한 적이 있냐면은 지금 중국 군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르코 루비오가. 참 드러나지 않는 게 많은 거죠. 국제정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제가 봤을 때는
지구 역사상 거의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중국이랑 전쟁 중이야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계속 주제가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가 나와요. 나 저기 때릴 건데 여기 때리고 있는데 얘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방향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중국을 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니까 전쟁을 한판 시원하게 한다.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람들 죽으니까. 두 번째로는 남중국해를 봉쇄해서 한국과 일본을 갖고 이렇게 압박한다. 근데 한국, 일본도 리스크를 하지 않을래. 그럼 빼 일단. 그럼 뭐 제일 확실한 게 뭐야? 에너지를 끊어야죠. 그건 확실하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란. 그러면 이란을 때릴 때에 중국이 어느 정도로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군 내부 상황은 어때? 숙청하고 있는데요. 그럼 쟤네 숙청하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질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란 접수해. 그 다음에 약해진 시진핑을 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자리 유지할래? 에너지 살래? 같은 딜을 아마 김정은이랑 이재명한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한테 약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란한테 전례 없는 경제력 부흥을 약속하겠다. 김정은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싱가포르 회담할 때. 문 열면 북한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 없죠? 문 열어라. 그럼 너는 죽게 된다. 그 뜻입니다. 개혁 개방하라는 거예요. 시진핑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관세로 버틸래? 미국 물건 사, 에너지 사, 금융시장 개방해. 중국 자유로 되지 않겠어? 프리 차이나? 북한도 그래 되지 않겠어? 이런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미셸 스틸박, 이분의 과거 발언이 지금 소환되면서 외교가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도 방어를 도와야 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 타임지가 질문했을 때 이재명은 외계인이 침공하면 대답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지구인과 외계인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인은 상식, 외계인은 이재명이죠. 그죠? 반중 매파로 꼽히는 실세 정치인. 제가 말씀드렸죠. 미셸 스틸박은 그냥 중국이 잘못됐다라는 발언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1대1로 문제를 건드는 사람이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건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전쟁을 미국 의회에서 상영할 정도로 이제 국가간 역사관 투철하고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가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래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매일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러면서 짜이밍이가 오늘 이런 만행을 했어요. 오늘은 짜이밍이가 누굴 이렇게 감옥에 가뒀어요. 오늘은 이 시진핑이가 한국에 대해서 뭘 얘기했어요. 지금 뭐 기술 탈취가 말이 안 해요. 막 기타 등등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반미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사진 합성해가지고 막 갖고 놀고 있어요. 다 얘기해.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제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미셸 박 과거 발언을 보면은 한미 과제는 무엇이냐 대사가 된다면 그건 바로 중국에 대해서 대비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돌아버릴 겁니다. 아그레망을 받으면은 매일 이분이랑 싸워야 되고 아그레망을 안 받으면 트럼프랑 매일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딜레마죠, 딜레마. 그런데 이게 비슷한 타이밍이죠. 이번 주에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방미, 또 하나가 미셸 박의 대사 지명. 근데 미셸 박도 이 얘기하죠, 그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다해라.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미국의 한 당국자가 이란 전쟁 결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 이재명이는 음모론과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홀로코스트로 비유하고 이란을 지지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시진핑은 역사의 오른편에 서라 얘기했고 이재명이도 그 말을 공자의 말씀으로 들었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 미셸 박과의 대결도 있겠지만 아마 다이빙과의 대결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그 중국 대사 있잖아요. 맨날 그 내정 간섭하고 이상한 놈. 그 다이빙과 미셸 스틸박의 대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인터뷰 중에 미셸 스틸박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캘리포니아 지역 선거를 조작하려는 의혹이 있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루는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이것도 뭐 의미심장하죠, 그죠? 대놓고 막 부정선거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아마 본인이 캘리포니아에서 그걸 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기고 있다고 우편투표가 들어오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개표하는데 20일이 걸려서 패배했기 때문에 연방 하원을 할 때 5개 위원회 있었는데 모든 위원회 있을 때마다 중국이 문제였다. 중국이 세계에서 벌인 수많은 일들의 보고를 받았다. 하원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해킹 시도, 중국의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이 공작원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기관 침투하는 거, 그 다음에 항구 점령하는 거, 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분, 이런 분이 지금 대사로 온다라는 것은 격하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